멀리서 아는 얼굴을 발견했을 때 반가움보다 인사해도 될까? 라는 걱정이 앞선 적 있나요? 살면서 가장 민망하고 서러운 순간을 꼽으라면 의외로 많은 분이 이 순간을 말합니다. 멀리서 아는 체를 하려고 손을 들려던 찰나 상대방이 쓱 눈을 피하며 지나쳐 버릴 때 말이죠. 분명 0.5초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개를 돌렸죠. 그 찰나의 순간 내 존재 자체가 그 자리에서 삭제당한 것 같은 서늘한 기분이 듭니다. 이상하죠. 그 짧은 0.5초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사 하나 못 받은 게 왜 이렇게 오래도록 아픈 걸까요? 특히 그 사람 옆에 소위 말하는 핵인싸나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있을 때 나는 한순간에 투명 인간이 됩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되죠. 내가 뭘 잘못했나? 나를 아는 척하는 게 창피한 걸까? 내가 그렇게 별로인 사람인가? 하지만 단언컨대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절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날카로운 거절, 이 모른 척 뒤에 숨겨진 비겁한 심리학을 파헤쳐 봅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교복을 입은 학창 시절에 내가 서 있습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반에서 제일 힘 있는 아이들과 있을 때 나를 외면하던 그 순간.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한 기분은 성인이 된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서 불쑥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왜 그 찰나의 순간에 무너질까요? 그건 단순히 인사를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나의 사회적 존재 가치가 부정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랑 아는 사이라는 걸. 남들에게 보이기 창피한 사람이야. 그 무언의 메시지가 가슴에 칼처럼 박히는 거죠. 교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친구 옆에서 나를 외면하던 단짝. 학원 복도에서 다른 무리와 섞여 나를 그냥 지나치던 동창. 그때 우리는 배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는 척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는 그 비릿한 사회적 문법을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배제라고 부릅니다. 나오미 아이젠버거의 연구에 따르면 무시당할 때의 고통은 뇌에서 실제 신체 통증과 같은 부위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니 그때 당신이 아팠던 건 결코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실제로 어디 한 대 맞은 것처럼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관점을 한번 바꿔봅시다. 고개를 쓱 돌려버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첫째, 관계의 가성비를 따지는 계산 기형입니다. 그들은 인사를 반가움의 표현이 아니라 일종의 에너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더 비싼 물건을 챙기느라 잠시 구석에 다른 물건을 밀어둔 상태일 뿐입니다. 물론 사람이 물건은 아니지만 그들의 머릿속 계산은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들은 핵인싸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그 그룹의 일원이라는 그 노매급을 유지하는 데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평범한 나와 인사하는 모습이 혹여나 자신의 높아진 급을 떨어뜨릴까봐 겁을 내는 겁니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강자 옆에 붙으려 합니다. 결국 당신을 모른 척한 그 사람은 원시적인 생존 본능에 사로잡혀 누가 더 이득인가를 계산하느라 인격과 예의를 잠시 버린 것뿐입니다. 둘째, 서열 불안에 시달리는 겁쟁이형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런 시선입니다. 너 저런 애랑도 알아? 이들은 자기 가치가 확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의 수준이 곧 자기 수준이라고 믿어버리죠. 조금이라도 자기 기준에 모자라 보이는 사람과 엮이는 걸 이들은 극도로 경계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실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무시당할까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 관계에서 의리기 때문에 당신을 챙길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셋째, 멀티태스킹 불능의 사회적 지능 결핍형입니다. 의외로 많은 경우죠. 옆 사람과의 대화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는 강박 때문에 새로운 자극, 즉 나의 등장을 뇌가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악이라기보다 사실 기능의 결함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 상황에서 내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비겁하게 고개를 돌린 그 사람입니다. 인사는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내면의 여유 그리고 자존감의 크기 문제입니다. 주변에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옆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청소부 아주머니께 반갑게 인사하고 오랜만에 본 친구를 활짝 웃으며 안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와 인사를 하든 나의 가치는 절대 깎이지 않는다는 단단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골라서 인사하는 사람은 조금 거친 표현일 수 있지만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시선에 맡긴 정신적 노숙자와 같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에 따라 인사를 선별하는 사람은 내 옆에 사람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친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핵인싸의 비위를 맞추느라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중인 거죠. 자, 묻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신을 모른 척했다고 해서 과연 당신의 가치가 떨어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의 인맥 리스트에 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누군가 당신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간다면 상처받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느라 참 고군분투 중이구나. 나에게 인사할 한 뼘의 여유조차 없는 가난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날 당신이 느꼈던 수치심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비겁하게 고개를 돌린 그 사람의 몫이죠. 그러니 이제 그만 그 무거운 마음을 주인에게 돌려주세요. 당신은 누구 옆에 있든 누구와 인사를 나누든 여전히 존엄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오래된 투명인간 기억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슴속에 오래 묵혀두었던 그 서러운 기억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씻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은 이제야 깨닫게 된 상대방의 비겁함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처는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니까요. 오늘도 거절의 두려움 앞에서 한 걸음 성장한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에 든든한 동행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1mm 심리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